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좀 설명드리려는 거는 좀 새로운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설명에 앞서서 지금 최근에 좀 주식 시장을 보면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죠. 우선은 메타버스라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메타버스가 조금 주춤하니까 갑자기 NFT라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해요. 메타버스나 NFT나. 자,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FT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약자인데, 예를 들어 미술 작품이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해가지고 얼마든지 복사를 해가지고 막 다 가질 수 있지만, 이게 내가 원본이다, 이거를 갖다가 증명해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거고, 좀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현실 세계, 그 다음에 디지털 세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게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화도 하고 뭐 소통도 하죠. 그런 소통을 하면서 재화도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지 이 메타버스가 구성이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메타버스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플랫폼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플랫폼을 갖다가 이제 웹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이거를 하겠다고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슷한 데들 많죠. 제페토나 아니면은 로블록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 웹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어 줬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사용하는 재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뭐 옷을 사든 그 안에서 놀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재화가 어떻게 보면 코인이에요. 지금 이게 코인이 되는 거고, 이 코인이 이 안에서 코인들이 움직이고 거래가 되고, 뭐 옷을 살 때 코인으로 옷을 결제하고, 그걸 버는 사람이 나는 이걸 갖다 현금으로 바꿀래 하면 코인 시장에 가서 내다 팔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가 더 남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AR하고 VR이에요. 근데 VR은 솔직히 좀 어렵다고 좀 봐요. 그래서 AR이 가장 이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메타버스나 NFT나 전부 다 사실상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플랫폼 웹.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솔직히 뭔가 성과를 보여준 곳이 아직 크게는 없어요. 제페토 빼고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페토 같은 경우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했던 게임을 그냥 컴퓨터로 하나 아니면 그냥 이제 모바일로 하냐, 뭐 이 정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가상 공간에서 무언가 막 엄청나게 크게 뭔가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돈들도 아직은 코인이 아니죠, 제페토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뭐 샌드박스나 아니면은 그런 게임들이 좀 생겨나면서 이제 코인,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기서 NFT가 이제 코인으로 또 거래가 되는 약간 이런 방식이에요. 이쪽을 이제 사이버 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메타버스 이제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개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핸드폰에서 조작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스피커로 말을 하고,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AR을 끼게 되면은, 자, 글라스를 사람이 이제 끼죠. 글라스를 사람이 이제 낀 상태로 여기에 이제 화면이 전부 다 나올 거고, 대화를 그냥 해도 당연히 여기서 대화가 다 될 거고. 자, 그러니까 핸드폰을 옆에 놓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되는 거고, 몸 어딘가에 소지만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상 공간을 이제 정말 내 눈으로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약간 이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사실상 이거는 코인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이쪽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메타버스나 NFT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웬만한 기업들 한 번씩 다 펌핑을 줬죠. 뭐 더 갈 거예요. 제가 봐도 더 갈 수 있는 시장이고,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까지 날아갈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은 AR 시장이 하나 남았어요. 제가 우선 기업들이 많이 좀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최대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이는데, 특별하게 뭐 이쪽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게 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공간에 가서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핸드폰으로 본다, 내가 핸드폰으로 조작을 해서 걸어가가지고 여기 가서 본다,
그러고 옆에 사람들이 똑같이 있다? 솔직히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게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단지 그 안에 모이는 그런 창구들이 좀 여러 개라는 거지. 어디서는 이런 것도 하고 어디서는 박람회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찾아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곳이,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AR 쪽이나 VR 쪽도 많이 건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R 쪽, 이 기기 쪽이 이제 저는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한 초반기까지는 메타버스랑 이쪽이 좀 뜰 거는 같아요. NFT 쪽이.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웹 기반 쪽 이런 쪽이 좀 많이 뜰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나올 수 있는 게 AR 기기 쪽이 좀 많이 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AR 기기를 꼈을 때 이제 메타버스가 진정으로 이제 구현이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실상 구현이 안 된다고 좀 봐요. 그냥 핸드폰 보면서 그냥 똑같이 게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갖다 그래서 어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MS, 그리고 애플, 삼성 뭐 이런 곳들이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구글도 할 거예요. 다 하는 걸로 알아요.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예. 우선 구글도 있고요. 구글도 AR 시장에서 글래스를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까지 했었던 건 뭐냐? 구글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여만 줬어요. 자,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여만 줬고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했어요. 워낙 비싸요, 이거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정말 보편적으로 좀 쫙 뿌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나오려면은 당연히 시장에 풀리는 그 수량 자체가 커야 되겠죠. 규모의 경제가 좀 나와야지 이것도 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했던 게 우선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 콘텐츠가 있어야지 이것도 만들만 하거든요. 콘텐츠 없이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필요해서 저는 이제 앞전에 덱스터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제 콘텐츠가 좀 준비가 됐고 콘텐츠의 능력도 됐고 이동통신 속도도 됐으면은 거기에다가 지금 메타버스의 그 플랫폼 그리고 그 사이트 같은 그러한 놀이터가 이제 생겼잖아요, 온라인 상에. 자, 그러면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생겨야 된다고 봐요. 그게 AR이고 그게 이런 글라스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지금 뛰어드는 업체들은 거의 다 뛰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웬만한 곳들은 다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글은 뭐 12년부터 했었는데 뭐 17년에도 뭐 이런 이름으로 신제품이 등장했었고 19년 이후에는 뭐 글래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고객사 한정으로 좀 팔고는 있지만 사실상 뭐 보편적이지 않죠, 아직은. 자,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년도에 이제 증강현실 기기 뭐 이런 거를 갖다 내놨어요. 자, 하지만 뭐 가격대가 500만 원대, 거의 뭐 쓸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가능한가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용도였어요. 그리고 저게 가능하다 해도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만큼 AR에서 화면을 봤을 때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해결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삼성도 이제 AR 글래스 도전하냐라는 부분인데, 애플이 하는데 당연히 안 할 리가 없죠. 2014년에 오큘러스 VR이랑 뭐 협업을 해서 기어 VR을 했어요. VR을 했지만 VR은 솔직히 이제 사라질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요. 뭐 여기서도 써 있을 텐데 VR 시장 자체가 약세이고,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뭐 자체 디스플레이 내장형 VR 기기가 대세가 되면서 조용히 VR 기기 사업이 정리되고 있다. VR 쪽은 솔직히 콘텐츠가 진짜 많아야 돼요. 이거는 눈 앞을 가리고 노는 거기 때문에 AR은 내가 보면서 그리고 그 화면에서 뭔가를 갖다 그 사람들이랑 막 노는 그런 건데, VR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컨텐츠를 갖다가 한두 개를 만들어서는 될 게 아니고, 이거는 수백, 수천, 수억만 개의 컨텐츠가 있어야지, 이게 그것도 VR 영상이 있어야지 좀 볼만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따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기계가 나와도 사용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AR 쪽을 다들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AR, VR 기기를 뭐 내놓냐 하죠. 제가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게임을 하는데 핸드폰 게임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고 터치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화면을 글라스로 직접 보면서 손을 안 대고 정말 내가 그 가상 현실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걸 구현했을 때 정말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노는 그런 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AR이 구성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노는 사람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쓰는 금액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가죠. 로블록스 이익이나 매출액을 봤을 때는 지금 막 몇 배씩 올라가는 거 보면은 로블록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AR이 호환이 되기 시작하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 AR 호환이 된다. 뭐 애플께 호환이 된다. 굉장히 잘 팔리겠죠. 안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AR 시장이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라면은 내년에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좀 가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R 쪽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자,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야? 애플이 뭐 22년에는 VR 및 A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드디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덱스터 영상 찍을 때 한 1년 전이었었나? 그때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자, 드디어 이게 22년도 초반에 나와요. 이게 상반기에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이 애플이랑 굉장히 경쟁 관계를 갖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도 내놔요. 무조건 얘네도 AR 기기를 내놓을 거예요. 무슨 약간 뿔테 안경처럼 생긴 게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얘네도 그대로 나올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애플 삼성 거는 거의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예전에는 그런 거 쓰면은 되게 무거워서 돌아다닐 수 없었지만 뭐 한 200에서 300g 사이이고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100에서 200g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렌즈 이런 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AR 쪽이 좀 많이 좀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좀 올라타는 이제 삼성이랑 애플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쪽은 모바일이랑 전부 다 연동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죠. 자, VR은 솔직히 안 볼게요. AR 기술 놓고 이제 뭐 또 격돌 하나 그런 이야기가 있고, 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MR 헤드셋을 출시를 전망을 하고 있고, 삼성이 AR 글래스를 갖다가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런데 보시면은 센서들이 보일 거예요. 센서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막 그래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대로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약간 예상도인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디자인 나와봐야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쪽 시장이 좀 급성장할 거고, 시장 조사 업체 뭐 예수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대충 330조 원이죠. 네.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4조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5년에 330조가 아니고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뭐 연간 2배씩 뛰는 약간 그런 속도다 보니 이거보다 훨씬 빠르지 않을까, 더 급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걔랑 이제 같이 엮여야 되는 핵심 기술이 이제 VR, AR, 뭐 MR 이런 부분들. MR이 이제 XR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자, 이런 부분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 기기들의 시장 규모는 2019년도에 뭐 이 정도였었고, 그러고 2025년도에는 10배네요. 562조 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562조 원이라고 하도 이거보다 더 당연히 커질 거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뭐가 빨리 돌아가죠, 세상이. 그래서 2025년 전에 내년부터 이제 나오면은 내년부터는 좀 쓸만한 게 나와요. 보면은 이게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쓸만한 게 나오던데. 이대로 나올지 몰라요. 우선은 이런 뿔테 안경식으로 나오거든요. 약간 이런 옛날에는 뭐 나온다는 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으로 막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것들이 뭐 약간 이런 식, 이런 뿔테 안경으로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하얗게 하다가 뭐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선글라스처럼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막 엄청 크고 막 무거워가지고 못 썼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좀 정말 좀 쓰고 다닐 수 있고, 좀 들고 다니면서 좀 활용도가 좀 높은 그런 글래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쪽 시장이 이만큼 커진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걸 사야 되냐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 사야 되는데 당연히 뭐 삼성에서 만들겠죠. 삼성에서 만드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근데 부품 회사 중에 부품 중에서 제가 유독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TOF예요.
TOF는 뭐냐면은 그 센서가 레이저를 쏴요. 그 다음에 튕겨서 다시 돌아오면 시간을 갖다가 재가지고 이 거리를 갖다 측정하는 약간 그런 기술이라 봐요. 그러면서 3D 센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있죠.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날아가서 이제 뭐 시간을 날아가는 시간을 갖다가 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비행 시간 이걸로 해서 거리를 재는. 그래서 AR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 이런 부분들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품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은 빼고 애플은 넣었어요. 삼성도 이게 제가 알기로 S20까지는 TOF가 지금 들어왔었거든요. S20 전까지인가가 TOF가 들어갔었나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S20부터인가 TOF가 빠졌어요. 핸드폰 기능에서, 핸드폰 부품에서. 자, 근데 애플은 지금 계속 넣고는 있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뭐 하반기 스마트폰에서 이제 갤럭시 노트 20에서는 뭐 이제 TOF 옛날 거예요, 이거 기사 모듈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이 파악됐다. 그러면서 진짜 적용되지 않았어요, TOF가. 자, TOF 대신에 노트에서는 뭐 이제 초광각, 광각, 뭐 망원 이런 카메라를 갖다가 구성을 지금 했었죠. 이런 부분을 했고 TOF를 뺐어요, 삼전은. 하지만 애플은 TOF를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야 이거. 자, 그러면서 업계 관계자에서는 왜 이걸 뺐냐라고 봤을 때는 TOF의 기술은 당초 AR이나 VR 같은 서비스랑 결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원래 거리를 갖다 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카메라 용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상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그런 부품이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거의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비용도 좀 절감할 겸. 자, 그래서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봤는데 뭐 할 게 있어야지 커지죠. 할 게 없죠. 아직은 TOF는 현재 사진 촬영을 돕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예전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TOF가 안 들어가는 핸드폰이에요. 전부 다 삼성 거는. 애플 거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이제 뭐 삼성과 달리 애플은 TOF를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할 채비를 갖고 있다. 이때가 이제 라이더 스캐너랑 뭐 해가지고 TOF를 전부 다 계속 늦춰 애플은. 자, 그런 부분이고, TOF 기술을 갖다가 적용한 데 이어서 뭐 하반기 나올 아이폰 신제품에도 뭐 이제 탑재할 것, 지금 탑재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LG 이노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러면은 삼성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TOF를 넣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이번에 나올 게 있죠. S21FE라고 해가지고 좀 저가형 모델이에요. 저가형. 비싼 모델 아니에요. FE는. 원래는 지금 다른 뉴스들 보면은 이번 좀 이따 나올 S22 같은 경우에 루머예요. 그것도 TOF는 없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루머일 뿐이에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TOF 넣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자, 근데 여기서 볼 거는 이제 TOF죠. 자, 다소 특이한 점은 이게 어제 뉴스인가 그제 뉴스예요. 다소 특이한 점은 S21FE에 기본 사물 거리를 측정하는 TOF 센서가 내장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저가형 모델에다가 TOF 센서를 안 그래도 비싼 모델에도 안 넣어주는 걸 갖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넣기 시작해요. 원래 기존에 알려진 소문으로는 지금 다른 곳에도 S22나 뭐 노트 그 다음 나올 것들이나 뭐 플립이나 그런 것들 전부 다 줄줄이 있는데 TOF가 안 들어갈 거라는 썰은 있어요. 자, 근데 얘도 똑같이 소문은 있어요. 원래 소문은 앞전과 똑같아요. 초광각, 일반화각, 뭐 망원 렌즈 이 정도만 이제 내장된다는 소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망원이 빠지고 TOF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달라졌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AR이에요. AR 시장을 갖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삼성도. 그러니까 글래스 무조건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 핸드폰 이거 AR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여기부터 TOF를 무조건 넣자라고 해서 지금 TOF가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가형에 들어가는데 여기 굳이 이걸 넣는데 삼성 그냥 일반 모델 S22에 안 넣는다? 그리고 노트에 안 넣는다? 노트가 없어지나요? 노트가 없어질 걸로 들었긴 했는데 이게 이제 플립이랑 폴드랑 이제 걔네들이 대체를 하죠. 플립 폴드에 지금 이게 안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다음 버전에는 저는 이거 다 들어간다고 봐요. 삼성 모든 핸드폰에. 잠깐 안 했었죠. 자, 그랬었고, 그러면은 이제 TOF 모듈을 갖다가 좀 어느 쪽에서
좀 하는지 보면은 이제 TOF 모듈 급증에 뭐 LG 이노텍 첫 연매출 뭐 10조 원 넘었을 듯 뭐 이런 게 있어요. LG 이노텍이 당연히 카메라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강자기는 해요. 애플 쪽을 거의 담당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이나 이런 쪽 지금 공급 수요나 이런 게 좀 약간 틀어지면서 이쪽이 좀 더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건 뉴스 왜 가져왔더라? 이거 가져온 이유가 있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패스를 할게요. 우선 지금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3D 센싱은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계속 3D 센싱이라고 하는데, 자, 2D 이미지예요. 2D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렇고, 자, 보면은 이거는 1m, 2m, 3m, 4m, 5m 이런 식으로 거리감만 이제 좀 보여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딥하게 어디가 좀 가깝고 멀고 이게 좀 전부 다 그냥 대충 여기가 4, 5m가 아니고 여기는 4점 몇 미터 전부 다 이제 검은색으로 쭉 보이고 색감으로 이제 보여지죠. 색감이 점점 파란색으로 가면서 이게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는 약간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OF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이제 뭐 3D 센싱 기술을 갖다가 뭐 이제 구현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갤럭시 시간표가 있어요. 이제 나왔는데 갤럭시가 생각보다 좀 빨라요. 이번에 나오는 게 여기부터 TOF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 21 F2부터 이거 보급형 모델이에요. 완전 싼 거. 완전 싸진 않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 굉장히 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싼 거에 이제 TOF가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바로 S22가 나와요. 아직도 똑같이 얘랑 똑같이 소문에는 일반 그쪽 망원이랑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얘도 당연히 바뀔 거라고 좀 봐요. 얘도 TOF 들어갈 거고, 그러면 풀립 TOF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AR 나오겠죠. 바로 AR 기기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1월에 보급형 라인 해외 출시를 하고요. 자, 폴더블 입고서 생산량을 갖다 2배 확대해요. 2배. 자, 그러면은 삼성 여기다가 납품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기존에 TOF가 없었는데 TOF가 오히려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생산량을 갖다 2배를 때린다? 이러면은 여기에 납품하던 TOF 회사들은 그냥 호재죠. 그냥 이익이 날 거예요. 이런 곳들은. 자, 그래서 빠른 출시가 중요한데, 자, 출시 일자를 볼게요. 굉장히 빨라요. 이쪽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달려가요. 생각보다. 자, 1월 달에 S21 FE가 나와요. 솔직히 이거는 그 뭐 크게 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큰 거는 그래도 S20이죠. 그 주력 모델이죠, 나름. 메인 모델이다 보니까 그게 2월에 나와요, 바로. 자, 2월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저가형 모델들. 저가형 모델들인데 얘네들이 3월이랑 1분기.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내년 1분기에 전부 다 나와요, 이만큼이. 자, 1, 2분기에 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저가형 나오고 해서 3분기 안에 폴드랑 플립 4가 나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여기에 전부 다 TOF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전에 TOF를 적용 안 했었는데 이만큼이 전부 다 적용이 되고 굉장히 많은 핸드폰이 여기저기 많이 뿌려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폴드 4가 아니고 얘네들 있죠. 폴드랑 이제 플립 3들 두 종류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최근에 또 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 그 폴드나 폴립으로 많이 바뀌는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표여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언제부터 한번 볼까요? 흥행있게 내년 4세대 신제품을 포함해 이거를 갖다가 내년에는 이제 생산량을 또 2배 가까이로 또 늘린다고 하네요. 기존에도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4세대는 그 이상을 갖다가 만들 거고, 자, 그래서 폴더블 출하량이 올해 삼성전자가 뭐 700만 대로 추정하는데 이를 1300만 대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자, 2배죠. 여기 2배인데 여기에 TOF 안 들어갔었는데 여기 TOF 들어간다 이러면은 0에서 1300만 대가 생기는 거예요. 부품이.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뭐 올 3분기 미국 스마트 시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점유율은 작년보다 지금 5포인트 상승한 이제 35%를 기록하고 있고, 애플이 42%로 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3포인트밖에 안 오른 거를 감안하면 이제 뭐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점점 이제 폴더블이나 폴드로 좀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핸드폰을 바꾸는 시기는 계속
뭐 사람이 단체로 바꾸지는 않잖아요. 시기가 도래를 하면서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데 점진적으로 이 점유율 자체는 올라갈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폴더블 미국 판매는 이제 0.6%에서 자, 올해 12%로 이제 급성장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중국에서 잘 나가죠, 이것도. 한국에서도 뭐 괜찮게 나가고 있고. 자, 우선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만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걸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은 딱 그거죠. 삼성에 납품하는 TOF 부품 회사죠. 자, TOF 부품 회사를 갖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종목은 AR 쪽은 종목이 좀 더 많아요. 사실 더 많은데 제가 몇 개만 그냥 가져왔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자 여기부터 보시면은 LG 이노텍이 있고 나무가, 이렌텍, 옵티시스, 뭐 선익시스템, 동아엘텍, 뭐 동훈하나텍 등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한 번씩은 튀었던 애들, 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한 번씩 튀었던 애들을 좀 가져왔고, 자, 근데 LG 이노텍은 좀 무겁긴 하죠. 하지만 무거운데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LG 이노텍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지금 하루 이틀 3일 거의 뭐 매일 한 6%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넘었을 거예요. 예, 맞네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계속 달성하면서 신고가 갱신하면서 달려가죠. 뭐 이익 잘 나오고 괜찮고 여기도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갈 수 있고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하면은 뭐 한 두 배 가겠죠. 정말 많이 가면은 두 배. 그리고 얘는 공매도가 가능해요. 공매도가 좀 가능하고 그리고 얘는 좀 수급주다 보니까 수급 이탈이나 지수가 좀 많이 밀린다거나 이러면은 약간 굼뜨기도 해요. 솔직히 그 테마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LG 이노텍은 솔직히 좀 뺐어요. 빼고 보고 있고 자 그러면은 남는 애들은 약간 잡주들이죠. 어떻게 보면 잡주예요. 전부 다 보면은 천억, 삼천억, 천억, 이천억, 천억, 천억 이런 애들입니다. 자, 이런 애들이 천억짜리 애들이 보통 가장 쉽게 3천억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기 가장 쉬워요. 보통 보면 재료 좀 받고 실적 좀 좋고 테마 좀 타고 그리고 시기 잘 맞춰서 뭐 수주도 좀 몇 개 받고 그리고 수주 잔고 넘치면 뭐 당연히 가볍게 쉽게 쉽게 올라가죠. 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구독 물량 빼면 한 500억이면 움직이거든요, 종목이. 자, 근데 이 중에서 솔직히 재무 상태가 건전한 애가 단 한 개가 없어요. 재무 상태가 다 약간 이건 좀 재무인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유독 나무가라는 곳은 재무 상태가 좀 양호해요. 얘도 작년까지는 안 좋았어요. 작년까지는 뭐 계속 적자고만 했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 꾸준히 흑자 전환을 시키면서 분기 흑자를 매 분기마다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나무가예요. 뭐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보시면은 나무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오르기 시작하죠. 오름폭이 하루 이틀 빨라요. 자, 이렌텍도 오름폭이 하루 이틀 빨라요. 자, 옵티시스는 조금 어쨌든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좀 들어올랐던 선익 시스템 오늘 올랐고 자, 선익 시스템의 모회사인 동아일텍 똑같이 3일 정도 이렇게 연타로 올라요. 동훈 아나텍도 비슷하게 올라요. 자, 이게 전부 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R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AR 쪽 뉴스 기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뭐 맨날 메타버스니 NFT니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보지 않았었는데 뭐 수급 좋을 거예요 당연히. 자 수급 이노텍은 뭐 기관발로 전부 다 끌고 가고 있고 자 나무가도 기관발로 굉장히 많이 끌고 가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 이런 식으로 5만 개씩 한 번씩 들어왔고 자 이렌텍 말도 안 되죠. 지금 뭐 28만 주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들어왔죠 오늘. 돌파 다 시키고 자 옵티시스 똑같이 외국인 기관 자 선익도 6만 주씩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동아일텍은 이제 모회사다 보니까 약간 할인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 역시나 그렇게 들어왔고 동훈 아나텍도 뭐 오늘 소량 6천 개 나갔지만 앞전에서 들어왔던 물량들 보면은 좀 예전과 다르죠.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뉴스를 별로 안 띄운 다음에 AR 쪽 지금 매집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나무가를 굳이 고른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먼저 달리는 애는 제가 봤을 때 선익일 거예요. 선익이 말도 안 되게 달릴 거예요. 뉴스가 뜨면은. 왜냐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테마가 있거든요. 대장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익 같은 경우는 한번 튀면은 거의 신고가를 넘는 그런 행보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쪽이 그거였죠. 메타버스라기보다는 메타버스로 처음에 엮였는데 메타버스를 하기 위한 AR 글래스나 기기를 갖다가 만드는 약간 그런 장비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으로 좀 엮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쉽게 넘겠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넘어서 돌파를 하고, 자, 이런 부분들 여기도 28,000원 굉장히 쉽게 넘을 거라고 봐요. 여기 좀 저항이 있긴 하지만, 자, 신고가까지 되는 금방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종목은 나는 좀 드라마틱한 거 하고 싶다면 저는 차라리 선익이나 이런 애들이 좀 나아요. 그리고 선익이 웬만큼 올라가서 좀 쉬려고 하면은 그 모회사인 얘네가 거의 지분이 꽤 많거든요. 얘네 선익 지분이 거의 50%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지분이.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옛날 기억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얘네가 쉬면은 보통 이제 동아 엘텍 이런 게 또 움직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종목을 설명드려도 되는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뭐 재무도 괜찮고 실적도 점점 나아지고 그리고 시장 상황도 괜찮고. 자, 우선 시장 상황은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AR 이런 부분. 자, 근데 제가 고른 거는 나무가예요. 자, 나무가 볼게요. 그러면은 나무가 보면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자, 우선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보고 연봉으로 봐도 지금 15년부터 사실상 여기 얼마야 이거 15,000원부터 자 이거 너무 색깔이 안 보이시나 15,000원부터 여기 왜 찍혔니 이거 자 15,000원부터 얼추 해봤자 바닥이라고 해봤자 뭐 굳이 이걸 쳐줘야 되나 이 정도 한 7,000원 정도 이 부근에서 15,000원에서 15,0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 부분에서만 계속 1, 2, 3, 4, 5, 6, 7년 동안 지금 놀았거든요 얘가 보통 이런 종목들이 한번 튀면은 좀 제대로 모든 걸 다 돌파시키죠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돌파시키고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우선은 AR 시장이 커지는 거 자 시장 상황은 좋아요 지금 이제 점점 그러고 메타버스를 이어갈 테마다 메타버스 다음은 AR이다 자 이러한 테마 좋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거 테마도 좋고 시장도 좋아요 자 그러면 얘네가 잘해야 되는 거는 기술력과 재무 이것만 좀 받쳐준다면은 결국은 나중에 다른 애들보다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얘는 왜냐면은 대장주인 애들이 막 있어요 이렌텍 같은 애들 가끔가다 상치고 이래요 얘가 갑자기 막 옵티시스도 한 번씩 상치고 막 이러는데 이런 애들이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자 결국은 꾸준히 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친구는 저는 얘라고 봐요 왜? 재무가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또 봐야 되겠죠 오늘 15일이죠 오늘 지금 영상 찍기 전에 보니까 보고서 나왔더라고요 네, 영상 찍기 전에 보고서 나왔는데 적자면 어떡하나 했는데 적자가 아니에요 다행히 자 우선은 흑자고 재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얘네가 이제 3분기를 한 번에 엮었다 보니까 이쪽이 세계분기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 나온 거고 11월 15일 날 이번에 나왔죠 그리고 얘는 그 반기 1분기하고 2분기 들어간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왜 두 개를 봐야 되냐면은 이 회사마다 좀 다르게 적긴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1에서 9월을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으면은 3분기에 손실을 입었는지 이익이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같이 봐야 돼요. 자, 반기를 보게 되시면은 1에서 6월 반년 동안에 이제 영업이익이 났던 거는 자, 굉장히 적긴 적어요. 근데 이익이 났다는 게 중요해요. 우선은 지금 다른 회사들은 다 적자일 거예요. 자, 요만큼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러고 이번에 요 정도 났죠. 그러면서 자, 얼마 이거?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천 단인가? 그지. 놀래라. 170억 정도? 170억 정도가 났는데 이게 170억이에요. 170억인데 자 지난 2분기 동안 110억 정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60억 정도가 이번 분기에 늘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잠깐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맞죠? 잘 나왔는데 6억인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또 났고 자 연결을 해서 보게 돼도 지금 이것도 괜찮은데 네. 한 70억 정도 이것도 네. 재무가 좀 많이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작년치만 보셔도 여기 보이시죠 마이너스 그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1100원이면은 이거 거의 뭐 거들떠도 안 봐야 되는 약간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전년도도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적자 계속 적자였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 좀 훌훌 털고 좀 이익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사업을 봐야 돼요 여기 사업에 여러 가지가 껴 있으면은 이게 또 다른 데들을 제가 못 고른 이유가 지금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TOF 모듈 3D 센싱만 하는 회사면은 참 좋겠어라는 부분인데 그런 회사는 잘 없죠. 근데 여기 있더라고요. 나무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카메라 모듈만 매출액 비중이 99.78%예요. 계속 99%예요. 예전에 뭐 좀 다른 걸 했었나 봐요. 기타 부분을 19년도에는 약간 뭐가 껴 있네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전부 다 접었고 완전히 카메라 모듈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건 가격 변동주니까 필요가 없고 원부자재니까 필요가 없고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생산이 중요하죠. 생산 가동률이 좀 낮아지면 안 되는데 자 50%에서 54%까지 성장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 3분기까지 봤을 때 62%까지 올라와요. 전에는 한 4%밖에 못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얘네는 공장을 더 돌려야 되는 당연히 인원도 늘렸겠죠. 공장 캐파에 맞게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아니면 인력을 갖다가 뭐 시간을 몇 시간씩 더 돌렸던가. 자, 62%까지 지금 끌어올렸죠.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삼성 거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그 핸드폰들이 TOF가 안 들어갔는데 TOF가 갑자기 들어간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또 돌려야 되겠죠. 거의 99%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거의 공장을 갖다가 풀가동 시켜야 되는 약간 그러한 부분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매출 같은 경우 보면은 자 3분기에 봐도 거의 수출이에요. 대부분 내수가 거의 없어요. 내수 수량이나 금액 굉장히 적죠. 자, 수출이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 뭐 베트남 공장이나 이런 쪽, 뭐 그런 쪽으로 내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고 그러면은 주요 거래처가 중요하겠죠. 매출액 비중 보시면은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예요. 자, 19년도에는 91%. 자, 이때 9% 기타가 딴 걸 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덜어내니까 20년도부터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게 99%. 그러고 21년도에도 삼성전자의 99%. 그냥 이거는 삼성의 자회사라고 볼 정도예요, 사실상. 얼마든지 이 기술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삼성에서 인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뭐 이거는 뭐, 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 제가 괜히 말하는. 어쨌든 99%이기 때문에 굉장히 삼성에 치우쳐져 있고 그러면은 삼성이 납품하는 것들의 중에서 TOF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면은 내년 1월부터 이제 전부 다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선은 한 대 처음 나오는 거 그 S21FE가 이번에 좀 TOF 들어가죠. 자, 그게 들어가면서 줄줄이 TOF가 들어가면서 생산량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폴더블 그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부품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키워야 될 거예요. 얘네들도.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 AR이 커지면서 삼성이 결국 가는 거는 TOF 센서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 글라스에도 넣어야 될 거고 당연히 시장은 점점 더 커지는데 삼성에다가 납품했던 곳이 굳이 취소가 될 리는 없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잘 납품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크게 문제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뭐 AR 관련이 써 있나? 이거는 제가 미리 보진 않았었는데 아 여기 있었구나. 아 기타 부분이 약간 그쪽이었었네요. 기타 부분이 이제 AR, VR 쪽인데 이쪽을 갖다가 아, 하면서 자율주행 쪽 이런 부분이 좀 있었네요.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많이 나가는 데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곳이고 그러면 이제 기타 부분이 더 커지고 거기에 또 삼성전자가 들어가겠죠.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자, 해서 재무나 이런 쪽은 보셨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뭐 전년도 게 궁금하실 텐데 전년도 거는 우선 이걸로 보려고 가져왔는데 자, 먼저 실적부터 보면은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 지금 23억이에요. 적자 마이너스 23억이고 순이익 아니 이익이 뭐 27억, 39억 이 정도였어요. 사실상. 근데 아까 보셨죠? 이번 3분기만 60억 정도가 나왔던 걸 보셨고 자, 보자. 분기. 왜 분기로 안 바뀌어? 맞네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네. 희한하게 진짜 올 3월에만 78억을 갖다가 벌었고 38억을 벌었고 여기가 한 60억이 됐거든요. 지금 뭐 적자 나고 7억 벌고 5억 벌던 게 갑자기 10배 이상 갑자기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이 시장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여드린 거는 이거. 자, 드림텍 외에다가 드림텍이 이 회사를 2019년인가 18년인가 인수를 했어요.
자, 원래 있었던 회사인데 인수를 좀 하면서 얘네가 이제 좀 대주주가 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얘네가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또 뭐 삼성이나 이런 데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그냥 한번 추측해봤던 거예요 아까. 자, 그래서 뭐 드림텍 이런 곳에서 다 해서 이렇게 대주주들 빼면은 36%가 빠지게 돼요. 36%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총이 1,300억이기 때문에 36% 빼면은 700억, 한 800억, 85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충. 850억 정도면은 회사가 덩어리째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근데 재무가 이렇게 좋아지면은 당연히 퍽값도 굉장히 내려갈 거고, 배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을 거예요. 현금 배당 성향 0%, 0%, 0%. 다 0%죠. 배당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뭐 쥐꼬리만큼 나오겠지만. 자,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도 좀 별로였어요. 근데 좀 괜찮아지고 있고, 부채 비율 어디 갔냐? 부채 비율은 원래 부채 비율이 좀 안 좋아서 좀 별로다 싶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개선하는 모습이에요. 이번에 또 이익이 나면은 굉장히 또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면 괜찮지 않을까 좀 봅니다. 자, 그러고 지금 국내에서만 그러면 AR이 그렇게 움직이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미장이죠. 미장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뷰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AR 기계를 갖다가 만들기만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디 업체에서 만들어줘 하면 바로 만들어요. 그것만 하는 회사예요. 여기 시총이 한 1조 정도 될 거예요. 1조 몇 천억. 예전에 AR 한때 뭐 떴을 때 그게 있었어요. 한때 뜰 때 얘네가, 자, 1년을 보면은 이때 거의 5불 정도 했었어요. 예전에 2020년도 초반에, 2020년도 말에. 그러면서 AR 막 뭐 나온다 그때 저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덱스터를 생각했던 건데, 이때 당시에 이제 막 AR, VR 뭐 나온다, 애플에서 뭐 나온다 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쪽 관련주들이 막 올랐었죠. 그때 이제 선익 시스템 이런 애들도 먼저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때 달렸던 게. 자,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5불이었던 게 30불, 6배를 갔었어요. 예. 자, 그러고서 어씨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메타버스만 나오네 해가지고 쭉 빠지죠. 소프트웨어 쪽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로블록스 이런 애들이 혼자 먼저 달려갔고 얘네는 좀 죽었죠. 자,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곧 있으면 나오거든요. 이제 내년 상반기 거의 뭐 한 3월 전후로 해가지고 저는 애플 나오고 그 다음 삼성 바로 나오지 않을까. 삼성이 절대 그걸 갖다가 늦게 나올 애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굉장히 좀 크게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가 움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AR 쪽 조용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많은 종목을 다 사면 좋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거를 싸그리 다 사면 좋겠지만,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이노텍을 사도 되지만 솔직히 지금 가격 굉장히 부담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주에다가 여기서 공매 다시 한번 쳐가지고 물량 뺏겠다고 내려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시장이 아무리 좋고 미래 성장성이 좋다고 해도, 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런 구간들 그냥 나와요.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냥 눌러버리면 눌러지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시총이 작은데 시총 1,300억이지만 재무 좀 굉장히 좀 많이 바뀌면서 개선되는 그런 회사. 그러면서 공장 가동률 높고, 그리고 시장 상황 좋고, AR 시장 상황 좋고, 그리고 테마 괜찮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올라간다면은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넘을 거라고 또 봐요. 이거 지금 얼추 한 2만 1,000원 보이죠? 2만 1,000원까지도 충분히 이거는 가지 않을까. 지금 한 9천 몇백 원인데 뭐 심심하면 툭 하면은 뭐 한 15,000원까지 왔다 갔다, 12,000원, 15,0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2만원 정도야. 그냥 무리 없이 가겠죠. 21,000원 여기 있죠. 21,600원인데 뭐 이 정도야 뭐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 기간으로 봤을 때 저는 애플 AR 나오고 뭐 삼성 AR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나오면서 얘네들 매출은 더 좋아질 거예요. 왜? TOF 빠졌던 게 TOF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꿈틀꿈틀 해도 뭐 애플이 뭐 조금 딜레이가 된다 뭐 그래도 AR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뭐 이런 애들이라면은 당연히 좀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얘네는 핸드폰에 TOF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없었던 TOF를 다시 넣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지는데 더 좋아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급하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여기서 어제 올랐지만, 어제 좀 올랐죠. 어제 종가가 한 7%가 올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급하게 말씀드린 게 여기서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겠죠. 근데 하루치를 갖다가 제가 보지 못해요. 오늘 빠지겠다, 오늘 오르겠다 이거를 맞추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오늘 정도 날짜에서는 조금 한 1차 매수 정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고 움직임이나 추세를 보면서 좀 매수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좀 저항으로 보이는 거는 대략 이쯤 보이죠. 12,000원이네요. 12,000원. 굉장히 숫자가 익숙해요. 덱스터 때랑 익숙해 숫자가. 시총도 이만했었죠. 덱스터가 1,800억인가 그랬으니까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서 닿을 수 있고 여기 닿은 다음에 문제는 이거를 돌파를 시키느냐 그때 이제 재료가 나오면은 뭐 꿈틀꿈틀 하다가 돌파를 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더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도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주말마다 계속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뭐더 말씀은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해서 뉴스들 나무가야의 뭐 애플 아까 전에 말씀드린 MR 헤드셋 출시 임박을 앞두고서 뭐 이런 필수 기술 3D 센싱 부각이 됐다. 뭐 애플 쪽은 당연히 거의 LG 이노텍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그래도 언제나 가볍다 보니까 같이 가죠. 예, 그때 얼마 올렸어? 퍼센테이지. 전일 대비 뭐 5%씩 이런 식으로 올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실상 이거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오르는 재밌는 종목이죠. 워낙 가벼워서 얘가. 자, 그리고 그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죠. 좀 더 미래가 좀 있어야지 뭐 테마가 하나씩 엮일 때마다 또 엮일 수가 있어요. 자, 카메라 쪽이 정말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MC넥스 좋아는 해요. MC넥스도 참 좋은 회사긴 한데 얘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얘 공매도 가능해서 좀 별로야. 저는 그래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노텍을 사지. 뭔 얘기하다 MC넥스 나왔지? 근데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카메라 기술 사업화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율주행 하면은 당연히 카메라죠. 카메라가 무조건 수십 대가 달려야 되고 뭐 로봇 청소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회사 같은 데도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얼굴 인식이죠. 사람 얼굴 인식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 이것도 역시나 당연히 카메라 굉장히 좀 높은 기술들 많이 필요하게 돼요. 자 미래에는 카메라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할 산업이라 저는 봐요. 그래서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이노텍 같은 거 그냥 편안하게 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좀 단타나 좀 짧게 먹고 그냥 빠질래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드리려면은 차라리 선익을 추천을 드려요. 선익은 좀 너무 롤링이 심하다 하면은 뭐 선익 반에 동아일텍 반 이 정도 거의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이 AR 시장이 정말 클 것 같고 이 메타버스 시장에 AR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걸 쭉 가지고 재무상이 이게 괜찮다. 한 반년 정도 생각하고 가서 나는 좀 크게 한번 먹어보겠다. 라고 하면 저는 나무가를 추천드려요. 얘네들은 좀 빨리 먹고 빨리 나갈 수 있으실 거고 뭐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길게 보면서 꾸준히 가져가시기 좋아 보이는 뭐 매달 모으기엔 좋은 그런 종목이죠.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뉴스가 뭐야 이거 뭐 자율주행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해요. 2020년도 6월이었었는데 뭐 글로벌사에 인캐빈 카메라를 갖다가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공급하면서 자율 시장에 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이면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뭐 특별하게 뭐 좀 다른 얘기는 안 나와요. 뭐 차량 실내에 장착되는 거고요. 이거는 밖에가 아니고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안에 있는 사람도 이걸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율주행할 때. 그러면서 그 사람 상태를 봐요. 그 사람이 뭐 몸 상태가 안 좋고 뭐 눈을 감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차를 뭐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탑승객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고 레벨 3 이상 단계에서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실상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탑승객에게 제공할 다양한 안전, 편의 기술이 시장에 공개될 것으로 뭐 전망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종목들은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으니까 AR 쪽 뭐 관심 있으시면은 좀 더 찾아보시고 수급도 괜찮고 재무도 괜찮은 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고른 거는 안전빵으로 정말 삼성에서 그냥 기본 매출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삼성 매출 당연히 더 늘 거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따라서 느는 곳이죠, 여기는. 따라서 느는데 거기에다가 AR 시장까지 커진다 하면은 땡큐죠. 자, 오늘은 종목 설명 이 정도로 좀 마치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